주식시장이 가장 큰 거는 이제 변동성, 주식은 변동성이 있고 리스크,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주식이 있는데, 환율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주식이 영향을 받고, 전 세계적인 어떤 큰 이슈와 사건에 의해서도 주식은 영향을 받고,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따라서도 이제 영향을 받고, 그런 것이 이제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시장의 이제 특성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지 장기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 사고 팔고 하는 식으로 자산을 늘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한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겠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이제 자금을 미국 주식시장에 이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보다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인도 이런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특히나 이제 모든 이제 기업 경제 자본의 거대한 움직임에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지금 많이 이제 흔들리고 있고,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하던 전기차는 조금씩 오르고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주식이라는 건 항상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도 이제 급락하거나 하락해 있는 구간이 있다가 이제 오르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오르고 이런 반전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는 반전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그런 어떤 날씨만큼이나 이제 변덕스러운 그런 어떤 것을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이제 무릎이고 어디가 이제 하락한 구간이고 매수 타이밍이지 이런 거 적절하게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을 넣어두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금리가 붙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예측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거죠. 변하는 변동성이 그냥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 자금이 거기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이제 돈이 거기 자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고 주식의 상승 하락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이죠. 그렇지만 기업의 결국에는 성장과 매출의 이익에 주식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다 해도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 상승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점점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을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과 이익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기업의 매출이 지지부진하거나 어떤 투자라는 성장 동력, 기술이 부족하다면 그 기업이
주시장에서 좋은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위로 껑충 뛰어오를 만큼 큰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고,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런 테슬라, 그리고 이제 그런 큰 기업, 그런 기업은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부진한 면이 있지만 반등을 해서 수익성은 기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더 많은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 쪽에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봅니다. 미국 결국 나스닥은 항상 우상향하고 좋은 결과적으로 시간에 의해서 수익이 날 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죠.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미국 반도체 주식이라든지 빅테크주, 기술주 이런 것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금이 있을 경우에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매출과 이윤 추구도 이제 꾸준하게 하고 있고, 재무 제표가 단단하고, 상반기 하반기 그런 실적이 꾸준하게 좋고, 이제 TSMC라든지 그런 기업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 세계의 자본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 경제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미국 거대 그런 기업들이 몰려 있고, 성장 기반도 탄탄한 그런 미국 주식 그 시장에서 기업의 어떤 잘 나가는 기업에 같이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주식시장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개인이 가진 돈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도 예전에는 이제 진료를 받고 나서 그 청구할 때 서류를 이제 병원에서 떼서 개별적으로 개인이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그 내역을 이제 받는 입장이라면, 이제 바뀌어서 이제 병원 측에 직접 요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보험사로 바로 서류를 보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서 약간 편의성에 더해서 이제 바뀌어 간다는 그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업무 처리할 때 훨씬 개인적으로 이제 편한 것 같고, 그런 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돈이라는 거는 또 정보에 의해서 이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시대로 점점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에 이제 올라타는 거, 자본을 실어서 올라타는 것이 가장 돈을 벌게 좋다 생각합니다. 개인이 기업을 차리든지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는 것은 위험, 리스크를 더 많이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좋은 주식에 이제 잘 장기적으로 이제 묻어둘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한다면, 그리고 이제 적절한 종목으로 나누어서 분산하고, 그리고 이제 3배, 2배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해서 이제 어떤 주식은 오를 것이고, 어떤 주식은 평균 수익을 낼 것이고, 어떤 건 만약에 반등하거나 그러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종합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종합적인 데이터가 수익을 많이 내는 쪽으로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분산 투자를 했을 경우 위험성을 그만큼 낮출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익적인 면에서 더 유리한 상황으로 방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잘 투자를 하되 그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분산 투자를 하는 거 그 원칙이고,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소실률을 낮추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이제 어떤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지는 상당히 위험한 거고, 자기의 자산을 주식시장에 모두 다 올인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서 자신의 자산의 일부를 가지고 잘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상황을 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방식이 가장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 분도 있고, 이제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대통령 대선에서 성공하게 되면 재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이 북한이라는 어떤 특수한 그런 어떤 나라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위협이 항상 있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특수한 이제 환경 조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사소한 부분도 잘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당연하겠죠.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50년대 이제 한국전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소한 우발적인 부분을 가지고 전쟁을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나라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국방비가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도 그거고, 이제 북한도 자신의 이제 체제 유지가 목적이고 내부 결속을 통해서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지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힘의 오이가 완전하게 점령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발적인 어떤 작은 사건이 이제 확전으로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남북대치 상황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은 힘이 압도적으로 5월에서 전쟁을 했을 때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한국에 이제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접 국가들이 있고, 일본,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 동맹이 그런 어떤 관계, 그리고 중국과는 어떤 경제적인 교류를 또 하기 때문에 또 경제 파트너로서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 우리 한국에는 어떤 또 이제 체제가 다른 어떤 또 우리 동족이라는 어떤 동질적인 부분도 있는 모호한 어떤 적대국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북한이 이제 개정을 통해서 이제 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의 중국 시진핑 장기 집권을 오랜 상황 속에서 이제 정치, 경제 이런 어떤 탈출구를 마련하고자 대만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올라와서 대만을 위기로 좀 상황을 또 몰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만 침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가능성의 시나리오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관계를 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또 러시아하고의 북한의 밀착, 그리고
그리고 중국과 북한보다는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의 밀착이 더 이제 강화되고 그런 어떤 국제 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제 안보 상황이라든지 경제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안보 문제도 그렇고 국제 정세에 변화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미국 대선 트럼프하고 해리스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되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한국의 많은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치 그리고 이제 안보 이런 것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외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잘 컨트롤 해나가야 되는 과제가 한국에 있고 또 한국은 지금 현재 체제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잘 타개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이 위협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민주 체제가 완전히 이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돌파해야 되는 것이지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의 몫이 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치권의 노력도 있지만 이 정치권이라는 것은 이익의 논리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부분을 제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 힘이지 정치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제도 결국 이익을 위한 어떤 정치도 이익을 목적으로 있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정치가 있지는 않죠. 한국 정치는 지금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집단화된 거기 때문에 정치가 그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정치가 움직이지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죠. 근데 체제 위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러한 체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국민 쪽의 의무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